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설시조의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사설시조의 하나인 한수마 셰한수마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시조인 고인도 날 못 보고 라고 하는 시조와 비교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8쪽과 보충자료 그리고 문학엔 독서라고 쓰여있는 활동자료집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시조의 특징을 함께 살펴봅시다. 보충자료 3쪽을 먼저 펼쳐주세요. 우리 사설시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설시조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조선 후기. 이때 널리 쓰이게 되고 널리 창작되게 된 것이 사설시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사설시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나 소재의 특징을 보자면 일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조선 후기고 평민이나 중인계층, 굉장히 좀 고상한 것 같이 보이는 양반계층과는 좀 차이점을 보이는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찮거나 잡다한 사물, 이런 것들도 많이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가까운 느낌을 줘요. 그래서 좀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부여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이야기, 즉 재담이라고 얘기하죠. 재담의 효과.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게 사설시조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으로 사설시조의 길이나 음보를 살펴보자면 기존의 시조와 비교했을 때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기존의 사음보 율격에서 벗어나서 현저하게 눈에 띄게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걸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평민들이나 중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담아내다 보니까 일상 속에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 그들의 정서 이런 게 담겨져 있고요. 그들의 삶이 양반들보다는 조금 하루하루 고단하거나 힘겨웠을 수 있잖아요. 고달픈 생활과 세태하면은 세상의 모습, 세상살이 이런 것에 대한 해학이나 풍자. 해학은 그것을 좀 익살스럽고 재밌게 담아내는 거라면 풍자의 경우는 그 안에 비판의 정서도 갖고 있는 게 풍자죠. 이런 부분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게 될 한수마, 세한수마의 경우는 이런 사설시조의 특징 중 무엇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한수마, 셰한수마 사설시조의 본문인데요. 이걸 볼 때는 당연히 방금 살펴봤던 사설시조의 길이, 음보의 특징, 그리고 언어와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 내용적인 특징이 어떤 식으로 얼만큼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내용을 읽어야겠죠? 그러면 본문 자체를 좀 더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마, 셰한수마, 내 언의 틈으로 들어온다. 이 부분은 이제 초장에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부분. 시조가 일단은 사설시조여도 초장, 중장, 종장의 세 개의 장의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더라도 중장 부분이 기존의 사음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길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음보에서 길어진 부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장을 보고 있었으니까 초장 부분을 보자면 한수마, 셰한수마. 이 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밀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가느다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수마, 가는 한수마라고 하면서 한숨을 부르듯이 이야기하죠. 사실 한숨은
에휴 하면서 그냥 입에서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숨아 하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한숨아 가는 한숨아 라고 이미 부르고 있고 어떤 실제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청자로 여기다 적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청자로 가정하고 있고요. 이 대상을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라고 하면서 네 라고 해서 뭔가 내 말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했죠. 즉 여기서는 한숨을 뭐 하고 있다? 의인화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래쪽에도 썼지만 청자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숨에게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이 초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금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요. 실제로는 한숨이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뭐 말을 건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한숨을 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면 뭔가 마음속에 근심,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이제 한숨을 내쉬게 될 거예요. 내가 좀 뚱뚱해졌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에휴 하면서 한숨 하고 이제 내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내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숨은 화자의 내면에 있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것을 내면에 있는 그 추상적인 마음의 상태로 그냥 두지 않고요. 이 작품 안에서는 한숨이라고 하는 애가 내가 원치도 않는데 어느 틈엔가 하면서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얘가 이제 한숨이라고 했을 때 나는 원치 않아. 한숨이라는 애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에게 오는 거죠. 근데 그 한숨이라는 것의 실체는 뭐 근심, 괴로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사실 근심이나 괴로움을 원치 않는데 이게 지금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요. 요게 이제 초장의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라는 것은 한숨을 쉬고 싶지도 않고 한숨이라고 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가 내가 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한숨을 내뱉고 싶지도 않지만 그게 존재하고 나오게 되는 한숨이 나오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장 부분은 한숨이 나온다. 사실 별 내용은 아니죠. 한숨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초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장으로 넘어갈게요. 고모장자, 세살장자,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새 뚝딱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차였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대대글 만다. 내 언의 틈으로 들어온다. 라고 얘기하죠. 앞에서도 지금 뭐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지겹게 문법 배울 때 고전 문법 배울 때 니은다 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이었죠. 그러니까 뭐뭐 하느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똑같이 이제 어느 틈으로 들어온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봐요.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함께 살필게요. 고모장자, 셰샤장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뜻풀이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고모장자 하면 고미장지, 세살장자 하면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라는 말은 지금도 여다지, 미다지에서 문의 종류로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모장자, 세살장자, 가로다지, 여다지 하면서 각종 문이나 창의 종류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문이나 창문에 지금 다 나열하듯이 얘기하면서 거기에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걸새 뚝딱 박는다라고 얘기하죠. 암돌저기, 수돌저기, 암수 보통 암컷, 수컷 하는 건데
이것은 암톨적이, 수톨적이, 배목걸새 뚝딱받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암톨적이, 수톨적이 이런 것은 뭐냐면요. 지금 교과서에서도 돌적이가 뭔지 나오는데 문짝을 달아서 열고 닫을 때 쓰는 쇠붙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집에 문도요. 이 나무 판때기가 저절로 붙지 않잖아요. 벽 쪽에 붙을 수 있는 것과 문에 붙이는 것, 이 두 개를 연달아서 붙여야 문이 붙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연결되죠. 열고 닫을 때. 이게 바로 돌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암돌적이, 하나는 수돌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돌적이는 그냥 문을 열고 닫을 때 꼭 필요한 거, 열고 닫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 돌적이와 배목걸새. 배목걸새라고 하면 이것도 뭐냐면 우리 문을 잠그려면 옛날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여기다 걸어서 자물쇠를 달아야지 잠글 수 있잖아요. 이거 자물쇠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배목걸새 여기 지금 뚝딱 받고 용과 거북이 모양으로 수놓은 멋있는 거대한 큰 자물쇠로 수기수기 차였난데 이렇게 본다면 이제 문을 여닫거나 잠그는 장치들을 여기다 이제 막 설치를 한 다음에 수기수기 차였다. 이 말은 꼭꼭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틈으로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올 것 같은 거야. 나 싫어. 한숨 싫어. 한숨을 쉰다는 건 내가 근심이 있고 괴롭다는 거니까 싫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각종 문과 창문마다 지금 다 암톨적이, 수톨적이 다 달아서 배목걸새 뚝딱뚝딱뚝딱 다 박아버려요. 그래서 자물쇠도 뚝딱뚝딱 거기다가 착착착착 막 다 채우는 거죠. 그러면은 한숨이 절대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완전히 꼭꼭 채워버리는 거예요. 한숨 요 녀석 못 들어올걸? 이라고 하면서 막 다 채웠죠. 근데 채웠는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한숨에 어떤 원흉이 되는 근심이나 괴로움 만나고 싶지 않아서 다 꼭꼭 채우고 다 문이란 문은 다 갖다가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대대글 만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병풍이라서 덜컥 접은 족자처럼 대굴대굴 말았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병풍 뭔지 알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병풍 같은 게 왜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병풍을 치잖아요. 그럼 이걸로 쭉 펼치면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풍 같은 경우엔 그 뒤에 막 사람들 숨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병풍을 접으면 이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글로 들락달락 할 수도 있고 병풍을 족자처럼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완전히 대굴대굴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완전히 열심히 막 각종 문과 창문에 암톨적이, 수톨적이, 배목걸새 뚝딱 박으면서 다 잠가버리고 막 용과 거북이 수놓은 멋지구리한 자물쇠로 다 꼭꼭 채웠는데 어느새 들어온 거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뻘짓했나? 내가 이렇게 다 잠근 문이 사실은 그럼 병풍이었어? 이러는 거죠. 사실 병풍 아니었겠죠. 진짜 문을 잠그진 않았겠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난 튼튼한 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물쇠 다 해서 잠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한숨이 들어와 버린 거야. 아, 뭐야, 내가 잠근 문은 다 병풍이었어?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그 틈으로 한숨 근심이 다 들어온 거야? 도대체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 거야? 꺼이 막 이런 식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끄악끼악하는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근심과 괴로움이 있어서 푹푹 막 한숨만 쉬어야 하는 그런 화자의 심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금 어떡하냐면 진짜로 문에다가 뚝딱뚝딱 망치질했다는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봤을 때 나 한숨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고 한숨 거부하고 싶어.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온갖 문에다가 다 뚝딱뚝딱 다 박았고 막았고 자물쇠 다 했는데 어디로 들어온 거야? 우리 집 문은 병풍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심각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죠. 막 같이 한숨 쉬어주고 괴로워야 되지만 피식하고 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장 부분은요. 다양한 소재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함으로써 굉장히 좀 웃기게 좀 웃음을 터뜨리는 해학적인 그런 성격을 좀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장 부분은 한숨을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봤지만 그 노력이 실패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서 표현 방식을 보자면요. 굉장히 다양한 생활
사물을 막 나열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 답답한가 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창문을 보면서 저걸 닫으면 좀 한숨이 안 들어올까라고 생각했나 봐.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정서의 진솔함,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솔하고 뭔가 진짜 있을 것 같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좀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좀 웃음이 나와요. 웃기기도 하죠. 이런 걸 해학이라고 하죠. 웃음의 요소가 있는 거. 그러면서도 굉장히 경쾌한 익살. 우리가 앞에 봤던 사설시조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자면 그런 경쾌한 익살 이런 것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평민들이 삶에서 겪어야 됐던 어떤 애환이나 고통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슬픔을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꺼이꺼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어떻게 보면 웃어넘길 수 있게 슬픔을 웃음으로 차단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정신세계를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자면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굉장히 삶에서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었던 건 아닐 거거든요. 어떻게 막 내가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도 한숨이라고 하는 녀석은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뭐 내용이라고 또는 화자의 인식이라고 본다면 근심이나 서름 이것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런 삶은 없다. 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막 부정적으로 막 네거티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빠져들거나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런 삶의 자세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힘든 건 힘든 건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웃어넘길 수 있는 익살스러운 면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시련을 견뎌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을 많이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데 기여한 표현이 사실은 의인화의 표현인 거죠. 한숨 넣어오지 마 이런 집요한 녀석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초장이나 중장에서 한숨을 의인화했는데 이런 의인화된 표현이 사실은 전체적인 해악이나 익살에 기여하는 바가 큰 거죠. 고달픈 삶의 애환을 그러니까 애환, 슬픔, 괴로움, 근심 이런 거죠. 이런 걸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장까지의 내용을 봤고요. 지금 필기 선생님이 참 조금 더럽게 했는데 그래도 좀 잘 봐주세요. 그 종장 부분 어인지 너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요 어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너 온 날 밤이면 너 여기서 누구였어요? 계속 너라고 하는 대상은 한숨이었죠. 그 한숨이 갖고 있는 실체는 뭐 고통, 근심, 괴로움 이런 걸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너 온 날 밤이면 네가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거예요. 이 한숨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근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 못 든 이유가 뭐게? 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깊은 시름, 걱정, 뭐 근심, 괴로움 이런 게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걸 근심이나 괴로움, 힘겨움 때문에 누워서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자성어로는 전전반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기말고사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90쪽에서 93쪽에 있는 사자성어도 시험 문제에 낸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작품과 관련 있는 사자성어는 특별히 더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 전전반칙이 없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외의 사자성어도 교재에 있는 내용은 틈틈이 열심히 봐주세요. 어쨌든 계속 볼게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잖아 라고 하는 원망, 한숨에 대한 원망이 종장에 나오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시조의 형태에서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가, 그러니까 3음보를 지키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 사설시조에서도 잘 반영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한수마, 셰한수마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작품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 소개해 줄게요.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라고 하는 사설시조예요. 여기도 보면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의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자기, 소돌저기,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언뜻만 봐도 지금 중장 부분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따감 하 답답할제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답답하다라고 하는 정서, 뭔가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화자의 정서가 굉장히 동일해요. 그리고 그 정서를 해소하는 가운데에 문, 창문 이런 소재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동일하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한수마, 셰한수마 같은 경우에는 근심, 걱정이 창문으로부터 올 것 같아서 문으로부터 올 것 같아서 문을 다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같은 경우에는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환기시키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다양한 문과 창을 내어서 후떡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답답했던 내 마음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 그것을 표현했다는 점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발상은 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해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작품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활동 자료집 23쪽을 펴주세요. 이미 거의 다 했던 거라서 후루룩 조금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갈래는 어떤 갈래였죠? 시조 중에서도 특정한 장이 길어지는 사설 시조였고요. 성격은 굉장히 한스럽고 막 한숨 나오고 괴로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보면서 막 슬프거나 어떡해 막 이런 한숨 같이 쉬어주지는 않아요. 좀 약간은 웃기게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해학적인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이죠. 그 제재, 주된 제재는 한숨이고요. 이 한숨이라고 하는 것을 문이나 또는 창문과 관련된 사물을 이용해서 글로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물들이 나열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재로 볼 수 있고요. 주제라고 본다면 아무리 막아내려고 해도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나의 근심, 걱정, 시름 이런 거죠. 요것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였어요. 이 작품의 특징은 생활 속의 사소한 사물들, 별것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열거 또는 나열해서 굉장히 진솔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 이게 특징이었고요. 한숨이라고 하는 대상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건데 그것을 너라고 한다든지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막 이러면서 의인화하여서 고달픈 삶의 애환을 그대로 막 슬프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조금 웃기게, 웃음이 나오게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해학적인 거지 풍자적인 건 아니죠. 풍자는 비판하는 건데 이 시에서는 그런 요소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조이니까 몇 음보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서경별곡 같은 고려소교와는 다르게 4음보 율격을 시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장 부분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해서 장형화, 길어진 형식을 보여줬었죠. 그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외부에서 한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고 싶어서 여러 사물로 한숨을 막으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해요. 내가 열심히 만든 문은 문이 아니라 병풍이었나? 왜 이렇게 접었다 펴졌다 접었다 펴졌다 하면서 그 틈을 비집고 한숨이 들어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숨이 들어오는 걸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한숨이 갖고 들어오는 것이 시련이나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이나 아니면은 괴로움, 시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이 들어오고 있음을 표현하는데 우울해지진 않아요. 굉장히 해학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한수마, 셰한수마를 고인도 날 못 보고
라고 하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시조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학습활동 4번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활동 1번, 2번, 3번의 경우는요.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했거나 또는 자유롭게 생각을 묻는 부분이라서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 학급 선생님 교실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자료집 24쪽과 보충자료 프린트 4쪽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설시조는 대개 종장은 평시조와 비슷한 틀을 유지하되 초장, 중장 혹은 그중 어느 일부가 자음보 율격에 정제된 구조에서 현저하게 이탈하여 장형화, 길어진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사설시조의 특징으로 하나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학습활동 4-1번입니다. 두 시조, 고인도 날 못 보고 요거하고 한수마, 쇠한수마 이 두 시조의 형식을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고인도 날 못 보고 라고 하는 시조에 비해서는 한수마, 쇠한수마 라고 하는 사설시조의 중장이 훨씬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고인도 날 못 보고에 비하면 한수마, 쇠한수마 같은 경우에는 초장도 조금 길어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초장 역시 조금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세 번째 특징과 관련지어서 묻고 있는 문제가 이 학습활동 4-2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을 볼게요. 사설시조를 지배하는 원리는 웃음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상적 삶 속에서 감남을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감남을려들에 대한 고찰, 관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을 잘 담아내죠. 그러면서도 고달픈 생활과 세태, 세상살이, 또 세상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한 해악이나 풍자, 풍자의 경우는 웃음 더하기 비판 이런 것도 담고 있는 게 풍자죠. 이런 게 주요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일상적 언어와 하찮고 잡다한 사물들이 사설시조에는 흔하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언어 요소들은 작품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때로는 경쾌한 익살, 재담, 재치 있는 이야기 이런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거 앞부분에서 다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잡다한 사물과 숨가쁘게 나열하는 표현의 결합은 이런 효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이거 우리 방금 한수마, 쇠한수마에서 굉장히 잘 느꼈던 부분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인도 날 못 보고와 한수마, 쇠한수마의 소재와 표현이 갖는 특징을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한수마, 쇠한수마의 중장에는 창, 그리고 자물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잡다한 사물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한수마, 쇠한수마 같은 경우에는 한숨이 나오는 굉장히 답답하고 고달픈 삶 이것을 노래하면서도 이것을 막 굉장히 가라앉은 분위기,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학적인 느낌으로 웃음을 유발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야, 이것도 역시 자동으로 막 외워지겠어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아랫부분 표를 이어서 정리해보자면 이것도 계속 했던 거예요. 길이와 음보율 부분을 보면 4음보 율격에서 벗어나서 현저하게 길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상 속의 평범한 사람들, 관찰이라고 하는 속성은 다소 약할지언정 한숨을 쉴 만큼 굉장히 괴롭고 힘든 사람이 많았구나 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의 고달픈 생활과 모습, 세태, 세상살이, 세상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만 풍자는 사실은 없었죠. 근데 만약에 굳이 풍자하고 연결해서 묻고자 한다면 이거를 백성들을 수탈하고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숨 쉬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것과 연결지어서 해석해보자라고 하면은 백성을 힘들게 했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있다라고까지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 작품의 표면만 봐서는 사실은 풍자의 성격은 좀 거의 없다 또는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언어와 소재 측면으로 보자면 일상적인 언어, 하찮고 잡다한 사물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은 이 작품의 생동감,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니까 눈에 보이듯이 흐르듯이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서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의 그런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충자료 4쪽을 보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고인도 나의 못보고 라고 하는 시조와 한수마 셰한수마 라고 하는 시조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갈래, 작자, 길이, 소재, 표현, 주제 이런 요소에 따라서 구분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고인도 나의 못보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2개로 되어 있는 연시조였죠. 근데 한수마 셰한수마 같은 경우에는 중장이 특별히 더 길어진 사설시조였습니다. 작자 측면으로 보자면 고인도 나의 못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황이라고 하는 작자가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리학자였죠. 조선시대의 유학자이자 양반이 작자라면 사설시조는 지금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대체로는 조선시대 평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죠. 길이로 보자면 고인도 나의 못보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시조의 길이에요. 다만 그게 12개가 있을 뿐이죠. 근데 한수마, 셰한수마 같은 경우에는 중장이 굉장히 길어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와 표현 측면에서는 유교적인 삶의 자세, 그래서 뭐 학문에 정진하자 또는 강호가도의 어떤 정신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것, 그래서 학자로서 또는 뭐 관리로서, 양반으로서의 덕목 이런 걸 얘기했었고요.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연쇄법을 사용했었죠. 고인도 나의 못보고 나도 고인 못배. 고인 못배도 하면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고 여단길 앞에 있으니 여단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길지 않은 내용이었잖아요. 옛사람을 내가 못 보지만 그들이 했던 어떤 행했던 학문적인 업적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연쇄를 사용하면서 부분 반복이 되고 맞물리면서 쏙쏙쏙 기억이 남게 해주면서 주제를 잘 드러냈죠. 한수마, 셰한수마 같은 경우에는 잡다한 사물들을 나열하면서 고달픈 삶을 드러내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막 슬픔에 그대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좀 재미있게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각각 작품의 주제를 비교해보자면 고인도 나의 못보고 라는 경우에는 고인의 삶, 학문을 수양했던 뭐 맹자나 아니면 공자 그런 성현들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학문에 열심히 정진하겠다, 수양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제였다면 한수마, 셰한수마 같은 경우에는 그칠 줄 모르는 삶의 시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괴로움을 잘 보여줬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좋아지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국어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국어가 나를 돕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해봐요.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가 실제 수업, 등교 수업이죠. 여러분 꼭 읽어야 되는 책과 교재를 준비해주세요. 서평 쓰기를 위한 밑작업, 독서를 좀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했었으니까 꼭 준비해 오도록 하세요.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